앞으로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바이브 코딩 하는 거 요거를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근데 뭐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채널 자체가 그냥 좀 내가 하는 일을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좀 그 AI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목표는 없는데 굳이 막 그렇게 편집하지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 문과입니다. 문과고 코딩을 할 줄 몰라요. 근데 뭐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AI를 쓰면 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편집 없이 그냥 올릴 거고요. 그래서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큰 그건 없는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컨셉은 그냥 뭐 그래요. 그냥 저는 문과고 거의 이제 50을 앞둔 40대 중후반이고 근데 요런 사람이 그놈의 AI로 뭐 저도 잘 쓰는 거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고수님들 계시면 좀 답변을 달아주시고 제가 아는 개발자나 이런 친구들은 얘기해보면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는 AI를 뭐 그냥 남의 얘기다. 남의 얘기라기보다 그냥 코딩할 때 쓰는 거는 남의 얘기다. 그냥 우리는 뭐 이미지나 뽑고 기획이나 하고 이런 데 쓰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저랑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만 한정 짓고 싶진 않아요. 그냥 AI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문서를 학습을 해서 그거를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 거를 해보자.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AI가 저한테 무슨 뭐 목수의 일을 알려주거나 무슨 뭐 칼 뭐 이렇게 회 썰거나 뭐 요리를 하는 이런 거를 저한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겠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코딩이라고 불리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올려놓고 많이 하면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저처럼 뭔가 어이씨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했는데 막 잘 안 되는데 씨 뭐지? 막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편집을 제가 하진 않을 거고 그냥 대충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이것도 왜 켰냐면 그냥 작업을 하다가 켰어요. 이거 계속 막 지나간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일반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저는 이게 클로드 코드거든요. 왼쪽 지금 화면에 있는 게. 근데 이 클로드 코드를 원래는 안 썼어요. 이거는 좀 생긴 게 이게 이제 터미널 구조라고 저도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아 이거 잘못하면 컴퓨터 고장 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뭐 이렇게 뭐 바이브 코딩 나온다고 그랬을 때 뭐 안티그래피티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써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우리 저 같은 문과랑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기획이 안 되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막 이렇게 명령어만 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을 어떻게 쓰냐면 LLM 하나, 그 다음에 코딩하는 거 하나,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제미나이 유료 예전도 아니고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제미나이 유료를 쓰고 있거든요. 프로 버전을. 왜냐하면 5TB를 주기 때문에 그냥 제미나이를 썼어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 제미나이랑 저랑은 기획을 하고 코딩은 안티그라비티 무료 버전으로 이제 코딩을 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간단한 거는 좀 만들 수 있었고 AI가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가 이제 문과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찍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한 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AI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엄청 삽질을 많이 하게 돼요. 되게 치졸해야 되는데 저도 많이 현타가 오는데 간단한 기능 하나는 뭐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그냥 됩니다. 쉽게 쉽게. 근데 그게 내가 이 기능도 넣고 이 기능도 넣고 저 기능도 넣어야지 이러는 순간 우리는 코드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막 이전 코드가 지워진다거나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현타가 오는 것들이 막 생겨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아주 간단한 거부터 했어요. 그 무슨 견적자주기 이런 거. 뭐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런 어떤 기능 딱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때도
구글 시트에 앱스 스크립트라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막 사이트를 막 어떻게 인터넷상에 띄우고 막 로컬 막 무슨 서버를 돌리고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도메인도 사야 돼, 뭐 서버도 사야 돼, 뭐 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어떤 간단한 거를 하나 만들게 되면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정도는 만드는 게 수월해져요. 두 번째 만들 때부터는. 왜냐하면 그걸 하나 만들게 되면은 뭐랄까 사람이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걸 하면서 내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지식을 엄청나게 획득한 적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음, 코드는 모르지만 그 외적인 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약간 치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이게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코드를 다 확인은 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LLM에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 LLM과의 대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개발자분들은 요게 짧겠죠.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문과는 어쩔 수 없어. 계속 물어봐야 돼 LLM한테. 이건 뭔데? 왜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가르쳐 주는 게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뭐 스포 베이스에 뭐 데이터베이스 구조 만드는 거, 뭐 렌더에 렌더링 하는 거, 뭐 버셀로 뭐 띄운 거 이런 것들 지금 저는 그게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진짜 와 이건 못하겠다. 내가 할 게 아니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하나 간단한 거 하나를 만들면 그 다음에 그 정도 수준을 만들 때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하나 만들어 보면 약간 이 뭐라 그럴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경험이 생기거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저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정도 비슷한 거를 만들게 될 때는 시간도 훨씬 좁아지고 그 뭐야 삽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AI랑 잘 쓰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복잡한 거를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앱을 하나 내봤어요. 만들어 봤어요. 철산랜드 앱이라고 여행 앱인데 뭐 이제 그것도 지금 작업을 하니까 앞으로 뭐 그런 작업하는 걸 이제 올려드릴 텐데 그것도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그래도 서비스니까 어쨌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말하자면 로그인을 만들고 글을 쓰는 거 이 정도만 만들었다고 하자면 이거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에디터를 만들어. 에디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글 쓰는 기능을 만들고 거기에 댓글 다는 기능을 만들고 좋아요를 붙이고 대댓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로그인한 계정이 풀리면 안 되고 보안적으로 이걸 또 다 뭐 막아놔야 되고 근데 거기에 AI 챗봇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레그를 구성해서 뭐 답을 해. 그리고 뭐 지도를 만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는데 이거는 뭐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순한 기능 하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만들고 나니까 제 삶이 지금 제 삶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나 만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봐라. 이거 굉장히 이렇게 만들면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는데?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약간 요번 학기가 좀 수업도 없고 좀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미나이 안티그래비티 구조를 했다가 이게 아시겠지만 토큰이 만료가 되고 이럽니다. 그럼 또 그냥 그때가 이제 현타 오는 타이밍이에요. 뭐 1시간 정도 막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제가 그 앱을 만드는데 한 3주 걸렸어요. 근데 3주 동안 계속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유료제 그다음에 안티그래피티는 무료로 쓰다 보니까 항상 토큰이 잘려요. 그래서 막 하루에 한두 시간 하다가 막 현타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다 근데 딱 끊겨. 그럼 잠깐 다른 거 하다가 다시 그게 참여는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클로드를 이제 한번 써보자. 그래서 클로드 썼는데 클로드 오퍼스 4.7인가 얘가 저랑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과가 정말 거지같이 얘기를 해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보여드린 게 저는 지금 이렇게 그 클로드 그 LLM에서 같이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얘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 나랑 HQ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든 걸 기획하고 나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시키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코드한테 그 지시를 하는 거죠. 코딩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또 검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한 세 개를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앱,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 되네. 지금 일단 이런 걸 하나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 GEO 이것도 회사에서 좀 하는 건데 제가 SEO나 이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네이버는 거의 뭐 장악을 하고 구글도 몇 개 이렇게 올린 적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회사에서 서비스로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SEO나 이런 게 저는 좀 약간 개런티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 누가 이거를 100% 개런티를 해요. 저는 이런 비즈니스는 좀 하기 싫어서 그냥 알고만 했지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GEO가 유행이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검색 엔진에 이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AI에 검색이 되는 건데 요거를 아주 뭐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제 거를 하고 싶었던 상황도 있었고 제가 이제 서비스하는 어떤 기업에서 대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아예 이 GEO 컨설팅 회사들이랑 또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 좋긴 좋은데 약간 저렇게 한다고 이게 되나? 약간 이런 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것도 뭐 제 기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GEO나 SEO나 이게 다 사기? 사기라기보다는 그냥 검증할 수 없는 것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우리 검색 엔진 로직은 뭐예요?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AI 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문서를 가져옵니다. 공식적으로 다 그 로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인간이 이거를 연구하는 거죠. 근데 SEO는 그래도 좀 역사가 오래됐지만 GEO는 사실 역사가 엄청 짧잖아요. 지금 뭐 한 2년? 3년 됐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논문들도 나오고 발표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왔던 여러 서비스나 그런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약간 기존의 SEO랑 겹쳐 있고 약간 좀 불친절해. 물론 그거를 컨설팅이란 영역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따로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문서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와 이런 것까지 꼭 필요한가? 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든 것 중에 기능이 복잡한 건 아닌데 검증의 단계 때문에 이게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런 항목들을 저는 점수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문서 보면은 뭐냐면 다 그냥 똑같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메타 타이틀과 뭐 AI 라이팅이 똑같아요, 점수가.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AI가 이 문서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다른데 가치가.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입증이 됐나? 이게 궁금해서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업 이제 뭐 하면서 아마 계속 나중에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거를 저 같은 분들 의심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여기를 내용 설명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학습 영역으로. 그러니까 뭐 세임 이미지 권위 출처 연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SEO에서 된 건데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근거를 뭐 근거 자료랑 우리의 판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구글 서치 엔진에서 뭐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어떤 다른 통계의 뭐 분석 같은 어떤 결과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몇 점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업데이트 이력으로 여기에 뭐 우리가 계속 새로운 그 논문 발표나 어떤 그 분석 통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바꾸겠다. 뭐 이것도 100% 맞지 않겠죠. 그냥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걸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재밌지 않죠? 머리 터지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앱을 만들어 제가 서비스를 만든 건 그냥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가 뭐야? 이 검증이 뭐야? 이건 뭐야?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거 몇 점 정도를 주는 게 타당해?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머리 쓰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1주? 제대로 한 지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GEO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런 항목을 내가 하면서 내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FAQ 스키마 이거 맨날 나오거든요. 그 GEO 애들이 맨날 말하는 게 이게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거 들어가는 게 스키마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냐, 내용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냐. 막 출처를 겁나 찾아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받은 출처에는 이게 스키마가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을 안 해요. 왜냐하면 스키마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한 건 SEO고 있으면 좋겠죠. 그 GEO에도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넣는 거예요. SEO 영역에서는 뭐 이것도 이제 폐기가 되는데 GEO 영역에서 어떻게 해도 되는데 뭐 우리는 그래서
뭐 조금만 주겠다 점수를. 중요한 건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왜냐면 AI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그런 뭐 하이브리드겠지만 벡터 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키워드로 딱 이해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 자꾸 뭐 질문 답 형태를 해라 뭐 이런 거 자체의 기본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제 AI는 이해하는 게 키워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벡터화해 가지고 뭐 이용을 한다. 여기서 다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의심이스러운 거예요. 뭐 스키머가 있으면 맞나?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점수를 사실 1점밖에 부여를 안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페이지별 분석 안쪽에 가면 아직 만들고 있는데 더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거에 점수를 더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들고 검증하면서 계속 그 크로드는 얘기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요게 하나가 있고 지금 하나는 그 앱이죠. 우리 앱 이거 그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예, 요 앱을 지금 만들었던 요 서비스를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세브 보홀 이런 것도 또 끊으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좀 바꾸고 있어요. 이제 안에 성질들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이것도 이거 좀 설명해 드려야 되나? 뭐 일단 보실 분들은 보시겠지. 이것도 그냥 이제 사실 핵심은 요 챗봇입니다. 그러니까 요 챗봇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를 해요. 여행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갔다가 와서 그거를 올리거나 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거예요. 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거 넣은 건데 요거 자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예를 들면 제가 갔다 온 데이터를 넣으니까 뭐 굉장히 디테일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안 갔다 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면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되게 훌륭한 여행 챗봇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이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챗봇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가 이제 조만간 그 개발팀에서 하는 그 기업과의 어떤 그 레그 챗봇 이런 게 이제 오픈이 될 텐데 그때도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개발자들은 어떤 그 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제대로 답이 나오냐 이것만 봐요. 근데 문과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답이 틀린 답은 아니에요. 옳은 답이 나오는데 나는 조금 더 나은 답을 찾길 원하는 거예요. 계속.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섭질했죠. 얘한테 야 왜 답이 이게 나와? 왜냐하면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저는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 무슨 글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막 혼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답이 나오면 그게 틀린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안에서 답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답이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뭐 BM25 기본에 뭐 벡터 검색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챗봇도 저는 이거 해본 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레그를 한번 해보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GU도 약간 이해를 하게 돼요. 여긴 작은 세계지만 그 기준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떤 문서를 처음에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 문서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답을 내느냐, 이게 그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이 세계에서 계속 바꾸잖아요. 튜닝을 엄청 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이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이 있어. 이렇게 대답해야 돼. 왜 이게 안 나오니라고 물어보면서 이거를 미친 듯 튜닝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속도를 제가 못 잡더라고요. 근데 딱 적당한 속도 정도의 속도와 그러니까 어떤 답변 퀄리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딱 그 합의를 한 거야. 스스로 지금은. 이것도 계속 개선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지유론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요거 하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맨날 바꾸고 노력하는데 아니 그 AI 만드는 LLM 만드는 회사의 그 엄청난 개발자들이 그거를 지금도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계속 바뀌겠죠. 검색 엔진도 계속 바뀌듯이 AI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보시라고 표현할게요. AI 봇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지유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걸 해보니까 더 알겠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거를 엄청 이제 노가다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 제 거만 넣으니까 모자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또 광고 마케팅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이름도 바꾸고 이제 첫 쓰는 데를 이름을 빼고 여기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
다른 외부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 중에 괜찮은 컨텐츠가 있는 분들한테 컨택을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안 가본 데도 있으니까 더 거기가 뭐라 할까요? 풍성해지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노가다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 이것도 이틀 만에 만든 건데 만든 게 있습니다. 자, 요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상황에서 되게 귀찮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엄청나게 쓰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블로거들을 컨택해서 그들의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우리 관리자에 뭘 만들어놨냐면 RSS 주소로 공식적으로 받아서 올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RSS 주소는 최대 15개밖에 안 주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급해.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올리면 되게 만들어놨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블로거의 글이 좋은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노가다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이틀 만에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세부 여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것도 다 이제 경험인데 레그를 만들었던 경험인데 그러면 AI가 세부와 여행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근 제가 이제 50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최근 기준의 블로거들 50개를 리스트업을 일단 1차로 해요. 얘가. 근데 그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가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50개를 한 다음에 저기에서 얘가 1차로 걸러줍니다. 지가 나름대로 점수를 줘요. 근데 그 점수가 뭐라 그럴까? 제가 보니까 내 블로그도 3점 막 이렇게밖에 안 주더라고. 5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다듬으면 다듬을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 점수가 아니라 이상한 건 걸러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일단 더 만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탑을 줘라. 그래서 난 리스트를 보겠다.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 지금 그냥 잡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잡은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이상한 블로거들가 아니라 이 주제와 맞지 않은 그 글이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내고 예를 들면 괜찮은 블로거들만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죠. 뭐 자서전 비슷한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만들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채널명도 그래서 AI 깎는 뭐 방구석 중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저는 그냥 문과니까 잘 이걸 못 써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좋고 만약에 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와 저 나이 많은 저 인간도 코딩 하나도 모르는데 막 저런 식으로 저렇게 쓰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당분간 그래서 이 채널명도 바꾸고 당분간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채널명도 이제 바꾸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그 AI로 만들 때 그냥 뭐 이거를 막 열심히 편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들을 할 때마다 그냥 약간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때마다 카메라를 켜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제 그렇게 붙여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